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저는 지금 서울로 가고 있는데요. 저는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내가 아는 지인이 매스플릿이라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하는 걸 한번 들었어요. 근데 마침 그 광고에 매스플릿에서 리뷰 어플리케이션을 리뷰하는 사람을 모집하고 그걸 하면 뭐 혜택을 준다 뭐 그래서 수학 문제다 보니까 제가 리뷰를 한다고 메일을 보냈는데 신청을 보냈는데 답신이 왔어요. 그래서 리뷰를 해라 뭐 이런 혜택이 있다 이제 이렇게 쭉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매스플릿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리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한 2주 정도 사용했는데요. 이제 리뷰를 써야 될 시간이 돼서 제가 이제 한번 영상으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리뷰를 쓸 때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지금 이제 한번 녹화를 한번 해봅니다. 여러 가지 막 이것저것 막 얘기할지 몰라요 지금. 매스플릿이라는 프로그램은 여러 학원들에서 지금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 학원들에서 쓰는 걸로 알고 있고 나름 또 전략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걸 자랑해서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되게 학원들한테 도움이 되려고 하는 장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제일 수학 관련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수학 공부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문제를 푸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그냥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시험으로 푸는 게 되게 중요하다. 시험의 중요성을 되게 강조하죠. 학원들 중에서도 잘 되는 학원들은 시험을 봅니다. 공적인 시험을 봐요. 공식적인 시험. 그냥 매일 그냥 테스트하는 테스트 개념이 아니라 공적인 시험을 봐서 평가를 하죠. 그런 잘 되는 학원들은 그런 시스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그리고 매일 시험 보는 학원은 훨씬 더 강력합니다. 프로그램이. 그래서 그런 시험의 중요성을 제가 이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매스플릿이라는 프로그램은 시험 문제를 출제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시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숙제가 될 수도 있고 매일매일 테스트하는 메일 테스트도 될 수 있겠지. 그래서 그것을 출제해주는 시스템이고 그 매스플릿을 보면은 이걸 사용하는 학원들은 그래도 그 돈이 싼 건 아니더라고요. 거의 한 20만원 정도 되고 애들이 30명이 넘어가면 한 사람당 5,000원씩 해서 또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쓰는 것이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학원들이 그렇게 그냥 공짜라면 그냥 쓰겠지. 근데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학원들한테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놈의 문제가 이제 상당히 편리하다. 제가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써봤는데 여러 개의 어플리케이션들을 써봤는데 요것처럼 장점이 뭐냐 하면 여러 개의 어플리케이션을 썼을 때 저는 이제 그냥 시험 문제만 봐도 이게 뭘 측정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문제 유형만 딱 보면 이게 뭘 측정하는 거고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된다 이렇게 딱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 이것이 더 좋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법으로 이제 하는데 한 30문제를 미리 냅니다. 난이도를 30문제 정도를 뽑아요. 거기에서 문제를 쭉 훑어보면서 한 10문제를 남기거나 15문제를 남기는 시스템.
50문제를 뽑아서 33문제까지 추려내는 거죠. 예, 그런 시스템을 이용하면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이용하면 되게 편리하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는 나가야 됩니다. 이제 전용 차선이 돼요. 여기 버스용 차선. 자, 그래서 되게 편리하더라. 그래서 시험 문제를 내니까, 문제를 내고 과제를 내니까 수업 시간에 측정하고 싶은 것들을 반드시 꼭 맞춰서 측정할 수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거기에 뭐 보통 초기 설정이 50개예요. 50문제. 50문제를 설정을 해서 그 문제 중에서 솎아냅니다. 거기에 뭐 쓸데없는 문제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문제를 다양하게 많이 넣는 건 좋은데 반의 특성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반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면 거기에 맞는 문제를 주고, 좀 부족하면 또 거기에 맞는 문제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0문제를 뽑아서 거기에서 필요한 문제들을 속고하면 스크롤하면서 틱틱틱 이렇게 보면 아니까 틱틱틱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니까 너무나 편리하다. 그래서 그 좋은 어플은 어떤 거냐면, 제가 봤을 때 경험이 없는 선생님들한테는 그냥 문제 출제해 주는 게 뭐 그게 안 돼. 그런데 경험이 있는 선생님들한테는 반드시 그 문항이 세분화되어 있어야 돼요. 문제가 세분화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세분화가 어느 정도 돼요. 유형별로 막 쫙 이렇게 나눠져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경험 있는 선생님들은 그 유형을 탁탁탁 클릭하고 거기에 맞는 문제들을 착착착 뽑아내면 다시 거기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필요 없는 거 빼고 이렇게 딱 하니까 너무나 관리가 편리한 거죠. 그래서 문제 출제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는다. 오답이나 오타가 있는 거는 오류 신고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류 신고를 해서 수정을 해서 할 수 있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그거는 같이 성장하는 거잖아. 제가 다른 어플리케이션 쓸 때도 오류가 나오면 반드시 기억했다가 이제 따로 적어놨다가 신고했는데, 오류를 신고하는 것도 되게 편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서로가 이 어플리케이션을 점점점 안정화시키는 거니까 오류가 나오면 반드시 알려주세요. 그래야지 그 문제가 다음에 그런 오류가 줄어들죠. 그래서 그거는 뭐 사용자들이 해야 되고, 문제를 사람이 입력하다 보면 실수가 생겨. 그거는 실수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으면서 점점 안정화되면 100%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회사에서도 오류를 신고해주는 그런 그 사람한테는 뭐 특별한 걸 줘. 니들이 돈을 많이 받잖아. 돈을 많이 받으니까 돈을 받는 만큼 도와주는 사람한테는 그 일에 그 해당하는 뭔가를 줘야 돼. 그러니까 뭐 돈이 됐든 아니면 뭐라 그럴까, 그 아이들에 대한 혜택이 됐든, 그리고 그 사람은 앞으로도 신고를 할 거니까 잘못된 게 있으면 더 많은 신고를 할 거고, 더 많은 아이들을 관리하면 더 많은 문제를 체크해 볼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서로가 좋은 거야. 니들이 그냥 그 학원이 잘 되면 그 학원에 100명이었어. 한 문제씩 주면 100문제를 검토하고 잘못된 문제를 찾을 수가 있어. 근데 그 학원이 1000명이면 하루에 1000문제를 볼 수 있어. 그치? 그러면 얼마나 그게 대단히 고마운 거야. 그러니까 그런 도움을 주는 학원은 잘 될 수 있게 도와주라고. 또 그런 어드밴티지가 있으면은 그럼 더 열심히 할 거 아니니. 그치? 그러면 당연히 서로가 윈윈 하는 거지. 너는 틀린 문제 찾아내서 어플리케이션의 안정감을 도와줄 수 있으니까 도움을 받으니까 좋은 거고, 그걸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음은 뭐라도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좋은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도와주는 게 되게 고맙고 좋은 거거든.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거는 꼭 해줘야 돼. 그냥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입으로만 쓱 닦지 말라고. 지들은 입으로 안 닦잖아. 다 돈 받잖아. 근데 자기한테 도움 주는 건 왜 입으로 쓱 닦으려고 그래. 근데 도움을 주는지 안 주는지는 몰라요. 저는 어떤 그 오류를 찾아낸 사람한테 어떤 혜택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거는 제가 찾아보지를 않았어요. 없어서 없는 줄 알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말이죠. 그래서 오류를 찾는 시스템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점점점 더 안정화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장점이 있냐면, 그동안에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보지를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난이도는 선택을 해. 상중하 혹은 최하 최상 이렇게 해가지고 이 어플리케이션엔 5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가 있고 최하가 있고 하가 있고 중이 있고 그 다음에 상이 있고 최상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총 5가지 단계가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그 단계를 또 사용자가 컨트롤 할 수가 있어. 단계를 사용자가 컨트롤 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상을 골랐잖아. 그러면 어플리케이션에서 문제에다가 그 태그를 걸어 놓을 거 아니야. 이건 상이다, 하다, 중이다, 최상이다, 최하다 이렇게 걸어 놓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최상을 하면 최상 문제가 뽑히는 게 아니야. 그 안에서 내가 최상일 때는 상중하, 최상, 최하의 비율을 정해 놓고, 거기에서 또 거기에 맞는 그 난이도가 조절이 돼요. 그걸 내가 설정을 할 수 있어. 이건 대단히 고마운 거지. 내가 문제를 내다 보면 그런 실수를 하거든. 상반이 잘하는 애들이야. 그래서 최상 문제를 뽑았어. 근데 오로지 최상 문제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은 너무 불편하잖아. 왜냐면 그거 시험 보면 애들이 빵점 맞을 거 아니야. 쉽게 말하면 조금 좀 지나치게 표현해서 빵점 맞을 거 아니야. 최상 문제를 뽑아서 놔뒀으니까. 그 최상 문제에서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어쩔 거냐고. 그럼 시험이 과제를 줬는데 하나도 풀지 못할 문제를 주고서 하면 안 되겠지. 근데 얘는 최상이면 최상 60%, 상 20%, 중 10%, 내가 내 마음대로 100%가 되게 그걸 조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조율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조율을 해놓으면 너무나 편리한 거야 또. 그래서 그걸 조정할 수 있는 것이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볼 수 없던 것이다. 물론 지금 나오는 것들이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어플리케이션은 대단하다. 대단하다. 매스 플랫 대단하다. 이거 나한테 무슨 혜택을 줘서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야. 혜택을 줘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수많은 어플리케이션을 써봤다고. 옛날 페르마 학원에 있을 때는 페르마 학원에 있는 문제은행 그거 써봤고, 무슨 GMS라는 학원에 있을 때는 거기서 주는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해줬는데, 그때 그 어플리케이션 이름은 말 못해.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이름은 말 못하는데 그 어플리케이션도 써봤는데, 이 어플리케이션의 매스플랫의 이 어플리케이션의 특장점 중에 하나가 그거다. 난이도를 선택하는데 그 난이도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난이도를 내가 난이도 조정을 해서 비율을 설정해서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좀 못하는 친구한테는 못하는 문제만 풀리면 안 되잖아. 거기에서 중간 난이도 하나 넣어주고 상 난이도 하나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그 유형의 문제를 푸는데 아이가 생각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지. 어떤 A라는 유형에서 최하를 뽑았어. 근데 최하 문제만 나와. 그러면 모르는 애, 잘 못해서 최하 문제를 뽑았는데 그 안에 중 문제나 또는 상 문제가 슬쩍 한두 개가 끼어 있다면, 아니 그 애가 그거 풀 수도 있잖아. 그래서 지금 쉬운 문제를 10개를 풀었는데 중간 문제가 하나 끼어 있어. 최상 문제가 하나 끼어 있어. 그럼 걔가 그거 풀 수 있을 거 아니야. 공부했는데 풀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은 그 난이도를 내가 조절하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것이다. 내가 조절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살짝씩 비율을 조정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대단하다라는 거죠. 야, 이건 길이 막힙니다. 비상등 켰어요. 예. 자, 그래서 그 어플리케이션에 내가 봤을 때 최고 장점은 그거야. 최고 장점이야. 그게 진짜 최고 장점이야. 어우, 저 신호등을 보니까 저 바깥쪽으로 나가야 되겠는데. 바깥쪽으로 나가야지 가겠는데.
왜냐면 여기 이 정도 막히면 저 끝에 가면은 갓길 가변 차선을 열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 근데 이쪽이 잘 가네. 갓길을 열어주겠지. 갓길 방향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이 대단한 그 상상력을 가지고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그렇고요. 자, 그 다음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 이게 리뷰니까 장점을 많이 얘기해줘야 되잖아, 그지? 단점이 근데 지금 생각이 나네. 단점이 생각이 나. 야, 이게 단점을 얘기해도 되나? 아니 뭐 얘기를 못할 건 아니지. 리뷰인데 단점이 하나도 없는 뭐 리뷰가 어딨어. 단점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뭔가 체계가 안 잡히는 느낌이라 할까? 그런 게 문제가 좀 적으면은 이제 이거 했고 이거 했고 이거 했고 이렇게 되는데 문제가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얘는 도대체 뭐가 이 갈피가 잡히는 느낌이 아니야. 살짝 그게 좀 아쉬워요. 근데 장점인가 이게? 저는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 숫자 1 틀린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은 종류들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난이도를 조절했을 때 하 문제가 10개가 나왔는데 하도 약간 유형이 살짝 다르잖아. 근데 완전히 똑같은데 숫자 하나 다른 이런 것들까지 다 튀어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요게 살짝 좀 단점이라고 보여져요. 그게 살짝 단점인 것 같아. 그래서 그거는 뭐 회사에서 매스 플랫 제 얘기 잘 듣고 있죠? 그거는 좀 뭔가 체계를 잡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방법론적인 것은 아직까지 생각은 안 나. 근데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될 거라 하는 분명히 길은 있을 거야. 근데 너무 체계가 안 잡혀 있다 보니까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뭘 이렇게 깔끔하게 뭐가 정리가 끝났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게 좀 아쉬운 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그게 이 문제일 수도 있어. 유형의 분리가 너무 작게 유형이 분리가 돼서 그런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거든. 이거 수정하려면 어마어마한 일이라서 이거는 좀 걸리기는 한데 너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태그를 다 바꿔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좀 그게 문제여서 그걸 수정하려면 조금 힘들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문제의 유형을 너무 잘게 세분화 시켜버리면서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플리케이션은 계속 변화하잖아. 계속 변화할 거니까 아마 이 내용은 듣고서 좀 조정을 하면 되지 뭐, 그죠? 그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그거는. 그 또 다른 장점은 뭐지? 또 다른 장점은 문제를 분석을 해서 그 뭐라고 할까, 그 부모들한테 보내줄 수 있는 문서를 PDF 문서를 너무나 간편하게 만들어줘요. 이거는 정말 표와 그래프와 그림으로 이렇게 완성이 된 5쪽 이상이 되는 문서를 만들어서 줍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문서를 만들어 보내는 것 학원에서는 일일 수 있는데 그건 꼭 해야 돼요. 학원이 잘 되려면 그건 꼭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안 본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안 보는 사람들은 자식 교육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고 자식 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보잖아요. 그걸 보고 그리고 입소문이 나죠. 이런 데이터가 분석이 돼서 나한테 늘 이렇게 온다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그걸 보낼 수 있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것도 대단하다. 근데 거기에 또 굉장한 기능이 있는데 이건 내가 내 입으로 말을 못해. 그러니까 학원 시험을 보면 100%
시험의 목적이 평가의 목적만이는 아니에요. 예. 시험의 목적은 공부를 할 수 있게 유도하는 목적이기도 하거든. 그런 것도 있고 수능처럼 그냥 평가의 목적만 있기도 하는 거지. 근데 지금 보세요. 중학교, 고등학교 시험 없어지면서 부모들이 애들이 공부 안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시험이 공부를 촉진시키는, 학습 의욕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거든. 거기에 도움이 될 만한 기능이 거기 숨겨져 있다. 그래서 야, 이건 정말 요거는 나쁘게 보면 나쁘게 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나는 긍정적으로 봐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사용하면 되잖아. 사용자가 긍정적으로 사용하면 되거든. 근데 사용자가 그걸 악용하고 거지같이 사용하면 결국은 그건 문제가 될 수 있겠지. 그러나 사용자가 긍정적으로 사용하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그거는 그 좋은 것이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 기능은. 근데 그 기능을 내 입으로는 말 못하겠어. 여기서는. 왜냐면 요거 리뷰니까 뭐 그 회사에서 알아서 하겠지.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만들었다는 거는 대단하다.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만들어 놓은 것은 되게 이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번뜩거리면서 이걸 만들어 놓은 거다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장점이네. 아까 왜 이게 생각이 안 났지? 그래서 단점을 먼저 말했네. 단점 나중에 모아서 한꺼번에 얘기해야 되는데. 근데 단점이 또 하나 생각이 났어. 뭐였더라 생각이. 단점 아까 이거 말하면서 생각이 났는데 지금 또 생각이 안 나네. 단점이 이게 이제 이게 두세 가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두세 가지가. 이게 둘이 지금 한꺼번에 들어오는 바람에 내가 경적을 울린 거예요. 자, 그래서 피해주면 되니까. 자, 그래서 둘이 들어오다가 받으면 내가 막히잖아. 사고 안 나는 게 좋아. 그리고 단점이 이게 웹용이에요. 웹. 인터넷에서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인터넷은 안 되고 이제 그 안드로이드 태블릿에서만 됐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크롬용이거든요. 크롬. 그러니까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이용해서 이제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되게 많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한 화면에 많이 못 넣어. 그러면 한 화면에 뭐 한 20개나 30개까지 들어가지도 않고 한 10개나 15개의 문제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물론 뭐 그게 신경 안 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좀 신경이 쓰여요. 왜냐하면 이거는 아이들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어플리케이션이다 보니까 한 화면에 15명만 밖에 안 나오면 우리 학원의 애들이 뭐 30명이다, 아니면 100명이다, 200명이다, 뭐 1000명이다 이랬을 때 생기는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런 데서 생기는 문제가 되게 화면에 적게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이 데이터를 삭제를 하는 심리가 생겨요. 데이터를 삭제해야 돼. 애들 시험 본 거 너무 많아. 이거 좀 지우자. 이렇게 지우자.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데이터를 삭제하면 그 아이의 평가 기록도 사라져요. 그건 당연한 거긴 한데 평가 기록이 사라져. 그 평가 기록이 사라지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성적을 분석해서 표를 만들어 주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가 빠지게 되는 거야, 거기에서. 그러면 이제 온전한 데이터가 만들어지지 않죠. 그죠? 빅데이터는 안 만들어진다. 일단 데이터를 삭제를 하니까. 그러니까 문제은행에서 받은 내가 사용한 문제를 삭제를 하게 되면 이제 그놈을 이용한 데이터 분석 내용까지 같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조금 문제인 거죠.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아쉬움이고, 이쪽 줄이 막혔다. 야, 재수없다. 자, 이렇게 줄이 막히면요, 앞에 줄이 막히면 쭉 가야 돼요. 가서 저 끝에서 1차적으로 한 명씩 들어가면 되거든. 끝에서. 너는 왜 갈 거면 가고 안 갈 거면 말지.
끝에서 양보를 받아서 한 대씩 번갈아 가면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중간에서 저렇게 들어가냐고. 중간에서 들어가고 뭐 밖에서 들어가고 여기 끝에 와서 한 대씩 번갈아 가면서 아니 이 얘기 아니지. 리뷰해야지. 저 차가 나한테 양보해 줬잖아요. 그죠? 고맙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한 대씩 한 대씩 끝에 와서 들어가면 되거든. 이건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근데 중간에 들어가면 중간에 양보해줘, 끝에 가서 또 양보해줘. 그러면 이중으로 양보해주니까 공정한 건 끝에서 한 대씩 번갈아 가면서 들어가는 거야. 그럼 되게 공정한 거라고. 그렇게 하면 좋은 것 같은데 다시 리뷰로 돌아갈게요. 그래서 그 데이터 사라지는 게 좀 아쉬운 감이 있다. 근데 그걸 안 사라지게 할 수 없을까? 이게 뭐라고 할까, 이 어플리케이션의 한계죠. 근데 그건 뭐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웹에서 화면이 너무 작게 나오는 거는 문제예요. 화면이 너무 작다 보니까 해상도가 크게 하면 해상도가 떨어지고 작게 하면 너무 작아서 글자가 안 보이고 뭐 이런 종류의 문제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아쉬움이 좀 많습니다. 아쉬움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삭제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안 하자니 화면에 많이 안 들어가고, 삭제를 하자니 그 아이의 데이터가 사라져서 아쉬움이 생기고, 이런 어떤 불편함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윈도우형 어플리케이션으로 바꾼다면 이제 그러면 표나 이런 것들을 좀 쉽게 만들 수 있고, 그래서 그 표 안에 뭐 데이터들을 집어넣거나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좀 더 섬세하게 될 것 같은데, 지금 어플리케이션 이 자체는 안드로이드용 어플이다 보니 거기에서 시작해서 익스플로러로 보는 또는 뭐 구글 크롬으로 보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다 보니까 해상도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를 한꺼번에 많이 보여주지 못한다. 이제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야, 이거 리뷰 좋지 않아? 이 정도면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리뷰를 한 거야. 장점 얘기해주고 단점 2가지 얘기했나? 장점 한 3-4가지 얘기했죠? 이 정도면 내가 양심을 가지고 온전하게 리뷰를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지 않나요? 리뷰 잘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리고 나머지 2번째, 2차, 3차 리뷰는 제가 이제 요거를 직접 보여주면서 얘기를 할게요. 이거 영상 꼭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보여주면서 리뷰를 만들고, 이 리뷰가 말이죠, 요걸 가지고 하면은 정말 사람들이 선택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선택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야, 너는 왜 뚫렸으면 쭉 가던가, 안 갈 거면 피해 주던가, 이쪽 줄하고 똑같이 가면서 왜 계속 그냥 혼자서 그리 가냐. 비켜주면 내가 빨리 가는데. 정말 영상 마무리 안 하고 저 차가 계속 끼어들기를 못하게 그냥 나란히 가니까, 그래서 신경 쓰다가 이 오디오가 다 사라져 버렸네. 자, 그런 말이죠. 그래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는데, 이 어플리케이션은 제가 봤을 때는 경험이 아이들 가르친 경험이 많은 선생님한테는 정말 좋은 방식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섬세하게 조절할 수 있어서 되게 좋다. 근데 다만 비용이 30명 제한에
30명 제한에 19만 8천 원, 18만 얼마인가? 아이고 세금까지 다 하면 그 정도 될 것 같아. 거의 20만 원 돈이에요. 그래서 20만 원 돈을 내는 것이 좀 그렇긴 한데, 만든 사람 생각해야 되니까 그거는 내가 뭐 금액을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뭐 내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 사용자들을 좀 생각을 해줘봐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메스플랫 리뷰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메스플랫 상당히 안정적인, 그리고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다. 학원을 하시는 분이나 공부방을 하시는 분, 이런 분들한테는 되게 좋다. 그리고 좀 더 세분화해주자. 가격을 낮추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30명이 많이 낮춰준 것 같긴 한데 그러면 그냥 비율로 해. 비율로. 그러면 악용하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 그지? 지금도 보면은 학원들에서 악용을 하는, 악용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규칙이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넣었다 뺐다 하는 거예요. 되게 자유롭거든. 학생을 등록시켰다가 퇴원시켰다가 이렇게 하면서 악용을 해요. 악용을 한다는 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 거기 시스템에서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시스템에다가 아이를 넣어서 평가를 받고 사용하고, 또 신입생이 들어오면 공부를 좀 안 하는 친구를 빼고 걔를 대신 넣는다든지 뭐 이런 방법을 써서 해도 되는 거지. 뭐 그게 뭐 악용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그런 기능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공부방이나 이런 데서도 충분히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이들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사용하면 값을 조정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얼마 이상, 몇 명 이하는 무료로 사용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뭐 2명까지는 무료야, 뭐 이렇게 2명까지 어때요? 2명까지는 무료야. 이거 구걸도 아니고 2명 정도는 공짜로 그냥 계속 해줄 수 있지 않아요? 공짜는 좀 그렇다. 아니면 최저 비용 뭐 10만원 이거 좋다. 2명은 최저 10만원으로 하자.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